우리 염 차장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염 차장이 제가 있을게 염 차장이 독일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지냈던 전인데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주로 기자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작성을 해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예. 저는 1966년 2월 달에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5국이었습니다. 에 전입이 돼서 현역 장교로 전입이 돼서 28년 동안 대공 분야와 해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20여 년 전에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국정원이나 안기부하고는 특별히 접촉이 없이 조용히 지내면서 그저 국정원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희 고향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박지원이하고 같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나이가 84세입니다.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놀라듯이 실망했듯이 저도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당선됐으니까 이제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옆에도 전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비난 일색인데 저는 그분들에 그랬습니다. 한 번 된 이상 잘 되길 바라고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기대하고는 반대로 완전히 실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대립, 혼란과 불안. 오늘 국회 앞에 가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나라가 뭐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난장판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갖고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난 4년 동안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일 참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우리 국가 안보의 기본을 흔드는 정보원의 법을 바꿔서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시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건 아니다. 나도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인 시위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중하게 만든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국정원법 개정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제가 저번에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옆에서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 시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이걸 국정원법 반대, 계약 반대 하는 표만을 보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70된 신부님이에요. 인천교구에서 금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은퇴 생활을 시작했는데, 낙태는 캐톨릭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데모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동안 그렇게 세상 만사를 다 꿰뚫고 있는 신부님까지 국정원 법 개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 국가에 어떤 해독을 주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원을 국정원 떠날 때 제가 영국 공사를 하면서 유능한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도 서게 됐습니다. 우리 이 국정원 법 개정 문제가 여러 가지 그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북한 간첩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2인조, 3인조 해가지고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서 상륙했던 그런 간첩은 없습니다. 31명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런 것도 이제는 구식입니다. 삼척울진 사건에 120명의 공비가 나왔던 거, 그것도 옛날 수법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90% 이상의 간첩이 제3국 해외를 통해서 한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자고 해외에 전혀 능력이 없는 경찰한테 이 간첩 수사를 맡기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나라를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4년, 5년 동안 대공수석에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나는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 국정원 퇴직한 다음에 외국 회사에서 대우 잘 받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이 행복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국정원이 최고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왜 나서지를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친정 식구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통 이 도둑 잡는 거, 그러니까 민생 치안과 일반 범죄를 다루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런 경찰의 고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맡긴다 하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집해서
만일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을 한다 하면은 간첩들에게 프리패스를 하나 줍니다. 간첩들에게 언제든지 오시오. 대문 열어놓고 누가 건드리면 이것만 보이시오. Anytime you are welcome. 이런 프리패스를 줘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분 기자 선생님 계시지만은 정말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경찰들이 구조적으로 해외에 정보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해외에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에도 2번 근무했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에 마지막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이게 독불 장군이 없어요. 간첩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 준다. 이것은 대문 열어놓는 게 강도 절도한테 대문 열어놓고 들으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주재관들이 있어요. 홍콩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터폴하고 레이송하는, 연락하는 수준의 그런 역할만 합니다. 우리 지금 아까 신원대사 얘기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해외 유수한 정보기능기관들하고 유대가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못지않아요. 국민들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정보기관이 60년 동안 달고 닦은 이 노련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60년 된 이 성숙된 기관을 놔두고 손발을 묶어놓고 도둑 잡는, 교통 위반자 잡는 순사님들한테 간첩 잡으라는 겁니까?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저 길게 얘기를 안 하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 누가 얘기한지 아시죠? 아니, 정보 또 간첩 수사권이 경찰에 이양하면은 정보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집되는 정보를 적시에 경찰에 남겨주면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잠꼬대예요. 왜? 가장 가치가 있는 유가치한 정보나 첩보는 비밀 소스에서 나옵니다. 어디 무슨 길가에다가 누가 얘기해주는 그런 거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그 유가치한 정보를 주는 비밀 소스를 보호해야 되는 게 서로 비밀 기관들의 묵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을 경찰에 줘요? 그건 정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의 잠꼬대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서 국정원 옛날에 나쁜 짓 했고 너희들 좀 엿 좀 먹어봐. 너희들 있는 권한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실하다는 얘기라도 듣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집권 이후로 얼마나 정보기관들이, 정보기능들이, 대공 기능들이 축소되고
없어졌습니까? 경찰 역시 이 대공 파트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검찰에 있는 기능 많이 없어졌습니다. 군에 있는 여러 정보기관들, 대공기관들, 대공기능들이 대폭 약화되고 베테랑급 요원들이 다들 바뀌었어요. 간첩 잡는 사람들을 쓰리꾼 잡으라고 얘기 보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한데 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자기들이 시한적으로 맡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잘못을 합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66년도에 중앙정보부에 갔을 때 정말 나르는 새도 잡았습니다. 요즘 국정원이 그렇습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아니에요. 옛날에 안기부가 이미 아닙니다. 그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정보나 또 이 대공수사나 이건 능력만 가지고도 안 돼.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애국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은 경찰관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국정원 직원들과 비교하면은 충성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조직에게 그 중요한 대공 수사 다 남겨라. 이건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저기 특별히 오늘 이 기자신문으로 오신 여러분께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정원 지켜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